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9일이네요.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9월 9일이라고 하고 보니까 구자가 서로 이제 겹쳐서 구가 두 개가 됐네요. 구구가 됐어요. 우리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구구 하면은 뭘까요? 복권. 네, 오늘 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복권, 네, 그거 구구콘을 아이콘. 드시는 날이에요, 오늘. 내비게이션 복권. 기억법을 하면은 구구콘을 드시는 날이에요. 또 구구단도, 구구콘 먹으면서 구구단도 외우시고 하는 그런 날이 될 텐데, 자, 여기 부여 지역에서 890번부터 899번까지가 긴데, 자, 899번이 그 마지막이면서 거기서 뭘 먹어요? 복권. 구구콘을 먹는 거예요. 뭐를 외우면서? 구구단을 외우면서. 구구단을 외우면서. 거기가 어딜까요? 서동요 테마마크. 예,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어, 좀 크게 해볼까요? 서동요 테마파크 드라마 세트장이에요. 예, 여기 이제 각 TV라든지 또는 뭐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옛날 사극 같은 거 또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갖고 이제 그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를 갖다 찍을 때 그 장소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뭐를 먹어요? 복권. 네, 복권을 구구콘을 먹는 거예요. 구구콘. 그래서 이 드라마 세트장이 몇 번이라고요? 899번. 899번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슨 거기서 구구콘을 먹고 무슨 난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어쨌든 숫자하고 관련된 그 장소, 또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하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논리는 맞지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잠깐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부여 지역이 890번부터 이제 899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892번 정도까지만 본 것 같긴 한데요. 예, 빠르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우리가 계획으로 하면은 월요일 날 또 수업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 6시 30분에 만나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지금 그 내비게이션 기업법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루 종일 한대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다거든요. 그래서 불갑을 우리 요 공부하는 거를 그날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이 없고 수요일 날 뵐 것 같아요. 미리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 지역은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많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참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역사가라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다음 주에 그 수요일과 토요일 그냥 한 번 더 이 부여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예. 네, 안 된다고 그러셔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지만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자꾸 이렇게 리피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일 때,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이 없고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미리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네.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9일이라 구구콘 먹는 먼저 여기부터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여기 892번인 이 지역이에요. 여기는 해시태그가 뭘까요? 구이. 92. 생선구이. 그래서 구이. 앞에다 구자 붙이고 이하면 구이가 되는데 구이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생선구이 떠올리죠. 네. 양념갈비 구이 이렇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다면 생선구이가 떠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1592년. 1500? 92.
예, 92년 92년. 병임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보름달에 저 생선구이를 먹는다. 보름달에 생선구이를 누가 먹어요? 네? 보름달에 생선구이. 보름달에 생선구이를 먹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숫자 1호하고 9일을 기억한 음, 건데, 이제 음, 보름달에 생선구이를 먹는데, 그래도 누군가 먹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음. 임진왜란에서 그 뭐라 할까, 가장 이순신 문제가 장군, 됐던 왕이 이순신 누굴까요? 장군님. 선조대왕이라고 있어요. 선조. 예. 그래서 그 선조대왕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폈던 말썽을 폈다 할까? 하여튼 그때 이제 선조대왕이 이제 그 뭐야 전쟁 중에 어찌 뭐 씨름을 했겠죠.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보름달이 희영청 밝은 그 밤에 이제 생선구이를 드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임진왜란이 1592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막 여러 가지 뭐 정유재란,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뭐 해갖고 이렇게 막 많이 난들을 기억을 해요. 무오사, 갑자사, 뭐 기묘사, 뭐 을사사 막 이렇게 해갖고 역사 시간에 배우는데 그 횟수를 잘 기억하는 거는 지금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할 때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적용을 해갖고 기억하면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임진왜란이 그 1592년에 일어났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사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4대 사화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생선구이를 먹었던, 그러니까 그 롯데 부여 리조트는 굉장히 그 뭐랄까 격이 있는 그런 호텔, 뭐 그 리조트, 그래서 여기 뭐 그 여러 가지 휴양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문화적인 것을 참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롯데그룹에서 지은 거죠. 예, 여기 그 호텔에 조식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생선구이가 나온. 예, 생선구이가 나온 거예요. 아침 조식 그 뷔페 메뉴, 아침에 뷔페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조식 메뉴에 생선구이가 들어있어요. 자, 이런 그 메뉴로 구이를 또 했던 데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대한항공, 기내식, 네네. 대한항공이 영국 성전. 기내식이, 예, 대한항공 기내식이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특히 대한항공 그 기내식이 유명한 거 뭐 있을까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비빔밥, 한국적이면서. 비빔밥. 예, 비빔밥. 비빔밥을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한항공 타는 꼭 그 비빔밥을 먹어봐야 된다 할 정도로 대한항공 기내식에서 비빔밥이 굉장히 사람들을 그 사랑을 받는데 대한항공 기내식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생선구이. 예, 이와 생선구이를 꼭 해요. 실제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날뭐 생선구이 나올 수도 생선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있겠. 예, 예. 근데 냄새 그런데 나서 안 하더라. 여기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몇 번이라고요? 92번. 2번, 예, 그냥 92번이에요. 서울에 음, 어디에 있어요? 강서구, 강서구. 예,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 강서구. 자, 대한항공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 항공기가 또 어디 있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그 옆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은 몇 번이에요? 93번. 93번. 예, 93번이에요. 주로 이용자가 누구예요? 고3 학생들, 고3 고3 수학여행. 학생들은 대한항공까지는 못 가요. 국격인 그 대한항공은 값이 비싸서 좀 이용 못하고 조금 그 아래 단계인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아시아나 항공도 역시 강서구에 있는데 이 아시아나 항공은 번호로 치자면 몇 번일까요? 93번. 93번. 예, 93번. 93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9위 얘기하면서 93번까지 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이제 우리 부여에서도 93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여의 93번 지역이 여기인데 여기에 고3 학생들이 지금 놀러 온 거예요. 어디 놀러 왔을까요? 백마강, 백마강 백마강 수상관광 여기. 수상관광. 예. 백마강, 구두레 뭐 이런 그 부여 지역의 그 관광지를 수학여행 온 거예요, 애들이.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 마치고 여기로 마지막 졸업여행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백마강에서
수상 관광으로 이제 유람선 타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두레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구두레가 원래 구들장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왕이 이렇게 불공을 들이러 어떤 그 산에 올라갔는데, 구소산이죠. 구소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예불을 드리는데,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진 것을 우리가 한자로 스스로 자자 저절로 따뜻해졌다. 따뜻할 온. 그래서 자온대라고 했어요. 우리 대전 옆에 있는 자온대가 아니고 자온대. 자온대인데 이거를 갖다 순수한 우리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하는 그 돌을 갖다 구들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들돌이라는 그 말이 연유가 돼가지고 구두레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3 학생들이 놀러 온 거예요. 수학여행 왔는데 지금은 이 구두레 이것이 더 조금 발음을 세게 해갖고 굿드레로 됐어요. 굿드레. 그래갖고 부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브랜드가 됐어요. 굿드레 뭐 밤이라든지 굿드레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하니까 수박도 우리 최종원 선생님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부여에서 나오는 농산물에다가 자기들이 그런 그 브랜드를 붙였어요. 부여에서 나오는 뭐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부여 군청에 근무하는 그 직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좋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뭐랄까 바람을 좀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막 자기네들이 어떤 농산물 같은 거를 이렇게 생산해서 낼 때 그냥 하질 않고 꼭 어떤 그 특징을 거기다 지어서 이게 명명화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신토불이다 하는 거는 우리 땅에서 난 그런 농산물들. 그래서 땅에서 난 거 하나만 저기야지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를 섬기지 않는다. 뭐 이래서 우리 순수한 국산 농산물 뭐 우리 것 할 때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이제 쓰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데서 연유한 그래서 뭐 당진에서 나는 거에 뭐랄까 여러 가지 농산물에는 뭐 해나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다 이렇게 연유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굿두레는 백마강 수상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루터인데, 백마강가에 있는 나루터인데, 거기는 몇 번이라고요? 893번. 네, 93번이에요. 893번. 여기에 누가 왔어요? 고3, 고3 고3 네, 학생들. 고3 학생들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고3 학생들 기억을 했는데, 93 하니까 또 떠오르는 거 뭐 없으세요? 고산지대, 고산지대. 응? 구산지대 고산지대. 말고 또, 또, 우리 또 대전하고 아주 밀접한 거. 우리 대전을 하면서 앞에서 지나가긴 했지만, 근데 대전은 이제 90에 해당되는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갔긴 했는데, 그때 거기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대전 엑스포가 몇 년에 열렸어요? 93년. 예, 93년도에 93년도에.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 엑스포를 뭐라고 그래요? 대전 엑스포 93이라는 말을 붙이죠. 93 엑스포, 대전 엑스포. 기억나시나요? 너무 이제 오래돼서 이제 조금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당연히 네, 대전 기억나셔야 엑스포. 돼요. 네. 이 부산 대전 엑스포가 없었다면 대전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88 올림픽을 서울에서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대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93년에 열렸기 때문에 대전 엑스포 93 엑스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말고도. 93일 동안 예, 열렸. 맞아요. 병림쌤 너무 훌륭합니다. 93일 동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전 부산 엑스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기획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거예요. 93년에 물론 1993년에 열렸지만 또 93일간만 하는 거예요. 개최를. 100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각인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 7일까지 정확히 93일간 열렸던 그런 그 국제 박람회예요. 대전 엑스포 93이. 자, 대전 엑스포 93에도 누가 놀러 왔을까요? 그러면? 고3 학생들이 고3 놀러 학생들. 그렇죠. 고3 학생들이 왔겠죠. 근데 뭐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죠.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잠깐 아까 이거 저기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고3을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때 영상이 나오는데 아우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 많이 오고 막 대단했더라고요. 그게 벌써 이제 30년이 된 거죠. 그죠? 지금 2023년이니까. 30년 전의 얘기예요. 30년 전인데 횟수로 보면 30년 전이라 엄청 오래된 세월 같은데 그냥 내가 기억해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같은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부여에서 93번은 어디라고요? 구두래. 백마강 수상 강. 관광을 하는 그 지역이에요. 부두레 나루터에서. 자, 그래서 93번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요? 94번이네요. 여기. 자, 94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부하고 사하고 해서 부사. 부사예요. 그죠? 부사. 근데 우리가 이제 부사라는 말은 이렇게 한자어로 쓰자면 어떤 것들을 잘, 그 재주 같은 거, 묘기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게 잘 부사한다. 또 야구 선수가 이제 공 안배를 잘 해가지고 뭐야 스트라이크, 볼 이런 것들을 잘 부사해서 타자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사라는 말로 쓸 수 있고 어떤 내가 재주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도 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화투에서도 부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네. 부사하면은 뭐 좋은 저기가 있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화투에서도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부사. 그래서 여기에 94번의 해시태그는 이제 부사, 화투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장소는 어디냐면 그 천정대 백제보라고 하는 금강문화관이라는 곳인데 천정대 백제보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강 위에 이렇게 뭐 설치한 것을 댐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막은 그런 그 설치를 한 것을 우리가 보라고 하는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백제보가. 그래서 이 천정대라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관리를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재상을 뽑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곳이라거든요. 그래서 백제 시대에 그 어떤 그 신앙의 뭐 산악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뜻으로 재산을 뽑는 장소다라고 해갖고 근데 여기 그 모습을 이 다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계백장군 백마강을 바라보는 그 계백장군을 형상화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녀오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백제보는 금범생 갔다 오셨을까요? 지나가긴 했어도 그냥 거기를 이렇게 아, 가보진 않은 그랬구나. 것 같아요. 지나가시긴 하셨구나.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서도 내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거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 기억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거기를 혹시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더 이제 음, 잘 추측이 될 수 있겠죠. 또 자세히. 더 잘 보게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런 말이 있죠. 그 이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유산 답사기 쓰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맞아요.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관람해도 그렇고 또 뭐, 저기 뭐야 예술 그 극장에 가서 그런 데 가도 뭐 음악 같은 거, 뮤지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들을 때도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조금은 달리 보이고 더 많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유추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조하는 그런 것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학습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 94번이 너무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야구 선수들이 하투를 친다? 조금 여기 잘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요. 음,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계획장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장군이 여기서 어울리지 않게 하투를 친다라고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저 나름대로의 방식인데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계획장군이 여기에서 화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천정대 백제보 금강문화관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94번에 해당이 돼요. 894번이에요. 서울에서는 94번이 어디였을까요? 대화산 개성, 약산사예요. 응? 대화산 약산사. 예, 맞아요. 개화산 개화산, 약사사예요. 약산사, 개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약사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스님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트를 칠. 막 화투 치는 거예요. 그냥 우퉁을 훌렁 벗고 더운 여름에 응? 바위 널따란 바위에 스님들이 막 하투 치는 모습을 연상을 해보세요. 그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전혀 아니요. 상상하지 못할 얘기죠. 어디 스님들이 우퉁을 벗고 하투를 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과장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그런 하나의 그 기억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 불교계에서 불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모독을 그렇게 하느냐고 아마 항의를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을 뭐랄까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 거죠. 조영남이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조영남이 그 네. 화개장터는 그 우리가 경상도하고 전라도로 이어지는 그런 그 길목에 있는 곳인데 화개장터가 우리 그 번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기가 어렵겠죠.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웠으니까. 근데 조영남은 친일파예요. 친일파. 조영남이 들으면 달려올 거예요. 내가 왜 친일파냐고. 근데 조영남이 친일파가 된 이유는 우리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그 뭐야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개장터가 있는 곳이 바로 그 71번이거든요. 671번 경남 하동에 있는. 음, 그래서 그 671번 71이니까 71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해시태그로. 그러니까, 7일 해갖고 친일로 음, 했었죠. 친일. 음, 예, 이렇게 친일파예요. 음, 그래서 화개장터가 671번이거든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근데 그 화개장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영남이 그렇게 불려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전에서 71번은 어디였어요? 친, 예, 친일파들이 아주 좋아했던 곳이에요. 화폐박물관이에요. 뭐 친일파들만 좋아했겠어요? 화폐는 다 좋아하는 거죠, 돈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붙여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천정대 백제보 금강문화관 여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계백장군이 막 카트 치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계백장군이 94번이에요. 894번. 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95번이에요. 95는 95 이렇게 되잖아요. 95. 근데 5자를 갖다 조금 위에다 하나 더 이렇게 점을 찍으면 9호가 돼요. 9호. 9는 그 여우를 가리키는 한자예요. 그래서 9호 하면은 그러니까 여우 9마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다 가운데다 하나 더 뭘 넣냐? 미를 넣었어요. 여우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또 뭐야?
꼬리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요. 그래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생각하세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그래서 막 변신을 하잖아요. 구미호. 자, 이 구미호가 살았던 데가 어딜까요? 부여의 여기 부소산이래, 부소산. 우리 저기 이금원 선생님 부소산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예, 부소산 이제 관북리에 있는데 이 부소산 내에 이런 낙하화암과 고란사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부여여고에서 잠깐 한 2주 정도 시간 강사를 했다고 했는데 부여여고 뒷부분이 바로 이 부소산 그 자락에 있어요. 맞아. 거기에 이제 그 타고 내려가다 보면 낙하암도 있고 고란사도 있고 더 내려가면 백마강도 여기에 있게 돼요. 예, 여기가 바로 부소산인데 부소산에 누가 산다고요? 여우들이. 구미호, 꼬랑지가 9개가 9개 달린 달린 그런 구미호가 여우가 여기 살고 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전설이 막 여기서 막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런 그 관북리에 그 유적 왕릉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낙하암, 고란사 이렇게 있어서 아마 부여에서 자란 분들은 어렸을 때 소풍 어지간히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여기. 예, 부수산으로 항상 갔어요. 그죠? 예. 우리 대전에 보면 보문산 막 많이 가듯이 여기 부여는 아마 많이 그런 장소일 거예요. 또 그 수학여행지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부소산성, 고란사, 낙하암 이런 데는 몇 번이라고요? 895번. 네. 거기 누가 살아요? 여우가 살아요. 어떤 여우? 구미호가. 아홉 개 구미호가 달린 꼬리 9개 꼬리가 달린 9개 달린 그런 아니 변신을 잘하는 여우가 살아요. 구미호가. 그래서 거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895번. 네, 89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요. 자, 번호가 이제 96번인데, 96번의 해시태그는 이것도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개발한 분이 찾다 뭘 못 찾아서 이제 인터넷에 이런 그 브랜드를 하나 발견했어요. 악마 크림 96이라고 하는. 근데 크림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뭐 반전을 시키는 이걸 보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그 악마 크림 96은 이 시중에서 안 팔아요. 인터넷상으로만 팔아요. 그 수분 크림인데, 이 96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이 96이 무슨 의미일까요? 근육, 96. 근육, 근육? 예, 근육. 근육이라는 그런 것도 연상할 수 있고, 또, 예, 자, 악마 크림 96에서 저기 근육이라고 지금 우리 최동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예, 그렇게도 연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악마 크림 96이라는 만든 회사가 라라벳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96이라는 의미를 쓴 거는 이게 며칠간 좋다는 걸까요? 수분 유지가? 96시간 보습, 예, 보습한다고. 9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하루가 몇 시간일까요? 시간. 응?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그러면 96시간은 며칠이에요? 3일. 응? 지금 갑자기 셈을 못 하십니까? 4일간이에요, 4일간. 그렇죠. 4일간. 4일간이죠. 그러니까 이 악마 크림은 96은 한 번 바르면 수분 유지가 며칠 간다고요? 4일간. 4일간이나 간다는 거예요. 간다. 그만큼 자기네 화장품이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 보습 효과가 뛰어난 거를 이 96이라는 숫자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냥 크림이 아니라 악마 크림이에요. 이름을 좀 나쁘게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용어잖아요, 악마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마케팅에는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떤 집은 자기네 집 뭐야, 상점을 이렇게 홍보하느라고 간판을 거꾸로 놓은 집들이죠. 그냥 정상적으로 놓지 않고 간판을 거꾸로 놔갖고 이게 뭐지? 사람들한테 이 집의 이름이 뭐지?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하는 그런 그 노이즈 마케팅.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얘가. 그래서 악마 크림 96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 국남지 사계 서동공원이 바로 96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에 국남지 사계 서동공원과 96을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자, 제가 그냥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국남지라고 이렇게 연못을 파가지고, 여기 정자도 짓고 한 그런 뭐랄까, 연못이에요. 말하자면 지니까. 이렇게 서동 왕자가 이제 선화 공주를 위해서 지었는지,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호수를 파가지고, 이 물을 막 바깥에서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채웠다는, 가운데는 이렇게 정자를 지었다는, 신선이 살고 있는 그런 정자들 짓는 그런 모습, 중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걸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근육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육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단련을 하고 악마크림 구육을 바른 거예요. 악마크림 구육.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나 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국남지 파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악마 그림 굴육인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국남지 파느라고 뭐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왕이 명령으로 해는데. 자, 그래서 그 힘든 그런 장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악마 그림 굴육을 발라서 이렇게 뭐랄까 치료했다는 그런 곳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국남지 사계 서동공원이에요. 부여 읍내에 가면은 아주 자리 잡고 있죠. 지금 여기 뭐로 유명해요? 연꽃으로 네, 유명해요. 맞아요. 연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연꽃으로 이용하면 여러 가지가 네, 연꽃 많은데, 축제 가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곳이 여기가 바로 그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어, 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요. 서울에서 96번은 어딜까요? 멋진 박물관, 네. 자, 악마 그림 그리고 누가 발견했어요? 호주님, 허준이. 허준이. 우리 허준이 허준. 역사에도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의학에. 예, 그래서 그런 약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96번은 허준 박물관이에요. 강서구에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월요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월요일에 또 왜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수요일 날 뵐게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